LG전자 2024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1%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6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1.0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덤핑 판매에 의한 사고 실험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0조 7,62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 9%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0.6% 상승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1.7%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590억 원으로 18.6%가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로 0.6% 하락했습니다. LG전자는 제조업에서 미청구 공사를 포함한 계약자산 계정을 설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루폿은 이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여 손익을 분석합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약 3.5배 더 증가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를 그 구성 내역을 손익계산서에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요. 판관비가 7조 8,4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판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서비스비. 그래서 향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식별이 되는 경우는 이 판매비가 매출에 비례할까요? 아닐 수도 있죠. 판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이게 그래서 그 변동비에 넣어가지고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영업의 부분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어, 그 세전이익은 더 늘어났습니다. 기타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기타 이익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안 찾아봤고요. 이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어쨌든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중단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중단 영업 손실이 난 거죠. 마이너스니까. 어, 그래서 이 사업 부문을 어디 넘긴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폐쇄한다든지 이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6조 5천억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하는 게 참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6.4%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0.1%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율은 0.1%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올라갔다는 얘기죠. 문제는 운영 경비가 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03으로서 0.01포인트 하락했고요. 스루폿 영업이익은 4,54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4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 스루폿 영업이익은 22.1%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스루폿 영업이익률과 원가회계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스루폿 영업이익률은 다 원가회계보다 낮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및 상품 요렇게 유행하는 게 그 삼성전자도 요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매출원가 계산할 때 상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따로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그래서 그 제품 및 상품, 제공품을 통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09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은 미천고공사 등인데요. 2,90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그 계획 생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주문 생산이 있다는 얘기로 되는데, 어디에서 주문 생산을 받는 건지 그건 뭐 안 찾아봤어요. 잠깐 주문 생산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약자산 계정을 만들어서 한다. 근데 문제는 진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는 그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뭐 단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 뭐 이런 표현도 하고 LG전자는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0조 뭐 그 6,438억 원을 그 연간 쭉 표현했는데 자, 그 돈의 수치가 가리키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좀 추적해 보면은 기업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원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매출원가가 더 높죠? 이래서 그 차이가 1조 7천억 원대인데 이게 갖는 의미를 전혀 의미를 모르겠고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기업은 표준은 비성분의 MC 매출원가 재료비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302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등의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 등의 사용액이면은 여기에는 또 상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이 별도로 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추적하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A, B를 합친 매출원가 재료비는 16조 3,952억 원으로 6.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8%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13조 8천억 원에서 8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7조 8천억을 뺀 어, 가공비는 5조 9,645억 원으로 총 제조 비용의 26%에 해당하겠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0.5%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또 모순이 되죠. 이런 모순이 나오는 기업일수록 뭐가가 좀 불투명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맥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 이 1번은 포괄입니다. 그래서 갭이 3,694억 원인데 계약 자산의 증가맥을 가감하면은 790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의 증가맥이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상품 재고가 얼마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으므로 단서를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도 계약 자산의 증가맥을 가감하면은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는 맞아야 됩니다. 자,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어요. 현금이 1180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죠. 그런데 95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25억 원의 현금을 어디 휘발이 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427억 원. 그게 더 많아요. 이 손실 잡은 게. 그러면 손실액을 더 잡은 금액이 202억 원을 더 잡았느냐? 그거 모르겠다. 2022년도 그 갭은 더 큽니다. 현금식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표현해 본다면은 현금이 619억 나갔으면은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1256억 원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갭이 오히려 1876억 원의 재고가 없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환입을 잡은 게 있어서 그렇다. 509억. 그래도 2385억 원. 이런 것들은 아마 중단 영업 이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포함해서도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영 규모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안 맞기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은 2022년도에 12억 원 정도 차이뿐인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548억 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은 차이는 대손상각 여기도 이 원가 회계에서는 이걸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어, 매출을 추가로 인식을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러니까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느냐? 요것은 제가 직접 관련 회계 규정 세미나 할 때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질의응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원가 회계는 그래서 이런 회계 원칙을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어, 저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아마 크게 없을 거예요. 스르프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 세미나에 가서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만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조 7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0.7%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35,727명으로 616명이 늘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3,260만 원이네요. 2.4% 내려갔어요. 어, 아마 이런 것들은 저임금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평균 임금이 낮아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급 수수료는 19.7% 증가했고 광고 선전비가 1조 원대나 나가네요. 10% 증가했습니다. 운반비는 9.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10.6회전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 자산이 또 계속 높게 진도율을 평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수료폰율은 0.07%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약간 낮췄어요. 그래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냐? 삼성전자와 똑같이 친절한 금자씨가 안 돼가지고
구두 설명한 거를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원재료.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81%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평균 1.47, 1.5% 상승한 것으로 구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차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2차 비성분에서는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고 모순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펀율은 상승해서 불식객의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구두 설명으로 인한 거는 어쨌든 상품 가격은 없지만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 검증은 전반적으로는 패스가 된다. 0.8% 원재료가 올랐을 때 판매 가격 압박 요인은 0.5%다. 요게 이제 제조 원가 비율로 했을 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죄송합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1.5% 상승을 시킨 거예요.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전년도 진도율 106.6% 참고하고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가 8% 증가했는데 조금 더 전략하자 6%까지만 올라가는 거로 그리고 수르픈율은 일단 그대로 했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려갔는데 22.1% 25%좀 올려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32조 거의 한 8천억 원 팔아야 된다는 그 목표 수준이 나옵니다. 요거를 매출 재료비에도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한 33조 원 매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또 판매 가격이 0.6% 정도 좀 더 올려서 마진율이 수르픈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봅니다. 33조 원으로. 그런데 너무 좀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저기 운영경비 기준도 있고 하니까 중간선으로 32조 8천억 정도 하는 거로 하자. 괜히 높게 잡았다가 또 목표 달성 못했다고 야단 맞지 말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3,280만 원짜리 팔자.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67만 3천 원 남는데 야 3,2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최종 67만 넌 남아가지고 이게 장사냐? 더 좀 벌어보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2회전 올려보자.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3,74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 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이익은 67만 3천 원짜리가 200만 원 남는다 이게요. 이게 스루풋 회전율이 아니 재고 회전율이 왜 계속 올려야 되느냐라고 제가 끈질기게 주장을 하는 바죠.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 경제적인 논리에서 머니스타 곱하기 모니터니 경제 규모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벤토리의 회전율이 매출 규모 아니겠느냐? 똑같은 논리를 나는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야 그 엉터리 같다 그러지만은 천만의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자 그러면 경제학자들 논리도 다 무너져야 되겠네. 그러면은 경제학자 논리를 무너뜨린다면은 이 의견을 저도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일부 경영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유통업에서는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는 게 매출 증가율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가 회계를 그동안에 소개를 안 했는데 원가 회계도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죠. 어, 원가 회계를 복잡합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려면은 제조 원가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얘기하면은 자 생산 재료비 6%좀 증가한다고 보고 가공비는 한 3%만 증가한다고 보고 또 재고가 23.3%나 크게 증가했는데 좀 조금만 증가하는 거로 해보자. 9%. 이렇게 일단 했을 때 제조 원가가 총 제조 비용이 23조 5,500억인데 재고 증가만까지 따져야죠.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23조 3,64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요것이 매출이 32조 6,900 32조 6,900억 원대가 되면은 요 매출원가가 이제 여기로 오죠. 그러면 매출이익 나왔죠. 여기에서 판매관리비가 한 10%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5% 목표이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액 판매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 보는 거죠. 이게 복잡한 거죠. 그 최저원가는 생각할 변수들이 좀 많죠. 스루풋은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가 사고방식에 의한 판매 예측이 있고 영업 사고방식의 판매 예측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재고 모르겠다. 재고 증감 이런 거 우리는 몰라. 그러면은 이게 영업 익힘이 세가지고 저 회계하는 사람들은 아니 32조 한 많이 잡아야 7천억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아니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응? 매출 더 해가지고 좀 뭐 평가도 잘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3,280만 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일단 이렇게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죠. 그러면은 아까 스로프텍에는 한 67만 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80만 원 남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다 더 욕심을 내보자. 매출을 3%더 증가시켜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더 증가하니까 재고는 9% 증가한다고 봤는데 6%로 떨어지겠죠. 매출 증가율만큼 재고는 감소한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은 붙들어 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증가가 4,200억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8천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요건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원가 회계 예측은 그렇게 해보는데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매출액은 불변인데 단지 재고의 증감 때문에 그게 자꾸 왜 거슬리고 슬프 쪽에서 문제를 삼냐. 손익계산한 때는 그 재고의 증감을 따질 필요가 없다. 판매한 금액에서 판매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빼면 그게 되는 거지.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은 그대로 있는 상에 생산 감소를 5% 해볼 경우 생산 증가를 5%할 경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매출원가를 다 이렇게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소함에 따라서 현금 증감액이 그 750억이 감소한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 증가가 이 6,077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합계 생산 매출액이 변동이 없는 한에서 5,327억 원이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에, 매출이 증가한다고 재고가 계속 증가하냐? 그게 아니고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이익은 볼 수 있다. 생산을 감소시킬 경우.
매출액이 불변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증가를 그럼 재고만 안 팔렸는데 재고만 더 원가 생산성 올린다고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현금이 더 나가가지고 어, 9,130억 원이 그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을 해보더라도 생산 증가를 해버리면은 7,700만 원뿐이 남는 게 없다. 거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덤핑 판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덤핑 판매는 중국의 중공의 국가자본주의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서 그 생존 우선순위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어, 매출액을 아까 3,28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80만 원 남는다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은 덤핑을 10%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1%는 뭐냐? 어, 덤핑에 의해서 그 더 팔린다고 하면 재고가 그만큼 줄겠죠. 근데 아까 재고는 9% 증가한다는 거로 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됐을 때 덤핑 판매하면 역시 판매 가격이 내려가니까 어, 2조 4천억 원, 아니 240만 원 영업 적자가 난다 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고 감소도 안 했어야 되는데 재고가 감소됐으니까 요거 손해가 좀 난 거고 영업이익이 3조 2 아니 327만 원이나 영업 손실이에요. 그러면 실질 손실이 328만 6,800원이다. 이렇게 원가 회계로 계산해도 덤핑 판매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실질 손실을 CCP 정부 보조금으로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한테 하는 얘기지만 LG전자가 덤핑 판매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LG전자도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거 제가 노트북을 써본 적이 있는데 수명이 짧더라고요. 메이드 인 충칭이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LG전자 이렇게 했는데 어쩐지 싸더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하는 노트북은 좀 더 바꾼 지 얼마 안 됩니다. 수명이 LG전자께 싸가지고 회사로 말하면 요컨대 수익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나 그것은 어느 기업에 있어서도 파멸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현대 비즈니스의 말을 인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보조금을 계속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국채 가격이 시장에서 크게 하락할 것이나 과연 팔 수 있을까? 정부한테 직접 그 사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될 거고 또 그런 적도 없을 거고 일본은 안 팔고 미국의 점수를 딸 거예요. 미국 계속 적자 국가니까 연방정부가 오죽하면은 관세 매겨가지고 물건 못 들어오겠다까지 했겠느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단 얘기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우리 갚을 돈 없어. 만기 연장하자. 10년 국채 10년 몰이라고 그러나요? 10년 몰. 어, 최장기 뭐로 바꾸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인민폐를 찍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급등한 인플레이션에 중국 경제는 또 휘둘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말기에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언니가 중국의 재무장관이 그렇게 재무장관이 직접 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재무장관이 가서 오빠들 그거 너무 과잉 생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뭐 덤핑 같은데 이러면은 당신네들도 안 좋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옐런 언니가 그렇게 충고를 했을 텐데 시진핑이가 당신이 뭐하러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옐런 언니가 우려했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참고적인 사항이고요. 그 재고가 증가할 때 나오는 스르프 회계 상황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그 2조 9,782억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7천억이 들어왔다. 근데 최종 7,20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좀 많이 벌었는데 뭐 현금 최종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캐펙스 비유동 자산이 1조 9천억 원대 투자한 게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투자가 일어나고 있네요.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902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포함. 레버리지율이 좀 내려갔네요. 44.9%로. LG전자도 이거 옐로우, 레드존에 있습니다.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렵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물으면 이익배당으로서 그 1.1% 해당하겠네요. 주가는 67,900원으로 연초보다 16,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어, 떨어질만 하겠네요. 상황도 안 좋고 PBR은 1.07이고요. 5% 이상 주주는 LG가 34.34%, 연금공단이 7.6%, 외국인이 29.56%인데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JP 모건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